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원래 반노익 학원이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으로 법인 전환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학원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법인회사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직책상으로는 이제 저희 반노익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의 이제 대표이사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안 한다거나 학원 운영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그냥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원 2020년도에 한참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죠. 안 좋은 추억이네요. 그때 제가 대치동에서 반노익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분당이 이제 제 삶의 터전이기는 하니까 분당에다가 학원을 개원을 했죠.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반노익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개원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이제 물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물리 수업으로 먼저 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학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2024년도도 벌써 이제 7월 중반이잖아요. 그렇게 벌써 시간이 좀 흘렀네요. 처음에는 학원이 생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반노익 학원이라는 곳을 잘 모르셨을 거고, 그 뒤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 대입 같은 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실적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의 원래는 대치동 반노익 학원이 그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도 물리 강사로는 거의 뭐 탑 3 안에 들 정도로 인지도를 대치동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어요. 대치동 반노익 학원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다가 정자동 쪽으로 기울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곳에는 저희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큰애 말고 제가 아이가 총 셋인데 둘째랑 셋째가 그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 둘째는 이제 성인이 됐지만 막내는 아직도 미성년자고요. 그래서 이 저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도 있어서 이따 학원을 이제 만든 거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이제 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제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대치동하고 이곳을 두 곳을 운영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은 거죠. 분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때문에 좋은 대학도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입 2년간의 실적. 학원은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왜 대입 2년간의 실적이냐면은, 처음에는요, 물리 수업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도 받아서 지도를 했지만,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고1이나 고2를 받질 않았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고3이나 고2는 받지를 않았고요. 고1 친구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워낙 아이들 지도하는데 열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쯤에 오려는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제가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습관들이 있어서 스타일을 바꾸기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첫 책임지는 학생은 그 당시 고1 학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 고1 학생들은 올해 2024년도 입시를 치른 게 아니고요. 작년 2023학년도 입시를 치렀죠. 그래서 2년간의 실적입니다. 되게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3, 고2가 문의가 왔으나 제가 받지를 않은 거니까. 그쵸?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건 책임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저를 오해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뚝심이 있습니다.
반노익 학원이라는 이 공간은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를 해서 대학을 잘 보내고자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쳐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시, 수시 합쳐서 저희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더 추구를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학원에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힘들지만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도 지금 수시, 정시 합쳐서 5명, 고려대, 뭐 연세대, 그러니까 첫 해 졸업을 시켰던 아이들은요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졸업시켰던 학생도 12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의대가 친구도 한 명 있고요. 이 친구는 좀 아깝죠. 저는 공대 쪽에 좀 더 재능이 있어 보여서 공학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울대를 그냥 갔을 건데 좀 부모님의 약간 무조건 의대다 이런 게 좀 있어서,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저는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한양대나 서강대를 보낸 친구는 없기는 한데 성균관대가 지금 3명 정도 있고요. 이화여대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몇 명은 인서울 쪽인데 어쨌든 학교는 나열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주로 이제 정시예요. 이런 실적을 냈죠. 내신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서 지금 며칠 전부터 반노익 학원에서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으로 거듭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학원 규모도 커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좀 더 열의를 발휘하기 위해서 같은 학원이 있는 건물에 스터디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반노익 스터디 카페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스터디 카페는 10시 이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까지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좋은 선생님들을 영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수시보다는 정시를 추구하는 학원입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당 지역은 수시로는 대학을 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아시는데도 학교 공부에 굉장히 많이 집착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의를 조금만 떼서 정시를 같이 준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수시로 분당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죠. 영재학교, 과학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자사고, 아직도 외고는 존재하고요. 주변에만 봐도 용인 외대부고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들을 제외한 학교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뭐 입시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실적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학교들을 빼고 나서 남는 학교, 일반고라고 하죠. 이 일반고는 분당에만 해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16개, 7개? 이 정도의 일반고들이 있어요. 분당 지역에만. 용인 쪽으로 이제 확장하면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학교들이. 근데 이쪽에서 일단은 이과 계열을 한번 볼까요? 수시에서 총 400명 정도가 서울대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들, 꽤 괜찮은 자사고들, 그 학교들에서 배출하는 인원보다 이 인원이 사실 조금 적어요. 그 학교들은 다 합쳐봤자 진짜 몇십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약 1,700여 개가 있어요. 숫자는 매년 좀씩 달라지죠.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니까.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그럼 40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는 1,700개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1,700명을 모아도 여기 합격 확률은 굉장히 낮죠. 전교 1등만 모아도.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매년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게 직윤이든 뭐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확장을 좀만 더 해볼게요. 스카이랑 서성까지 확장을 하면 총 6개의 대학인데 대략 아까 말한 이 400명을 수시에서 이 대학들이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6개 학교를 곱해보면 약 2,40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괜찮은 이 6개 학교에서 총 수시로 뽑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1,700개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자, 전교 5등까지 가정을 해서 곱해보면 약 8,500명이 나온다는 거죠. 8,500명인데 2,400명을 뽑아요. 거의 6,000명, 6,100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다 같이 원서 접수를 했을 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수시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전교 5등 안에 든다? 일단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건데 합격률은 낮죠. 이게 함정인 거예요, 수시의 함정.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이 결단코 제가 주장을 하지만 이 분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에만 매진했을 때 전교 5등 안에 들기도 힘들지만 들었다 한들 합격할 확률도 100%는 아니다. 100%가 뭐예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꿈들은 크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수시에만 매진하지 마라. 병행을 해라. 정시까지 병행을 해라. 특히 수학이라든가 과학은 꾸준하게 병행을 하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시라는 거고요. 또는 병행.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해서 정시에 올인하든가 아니면 병행을 하라는 거예요. 약간 정시 쪽이 좀 더 치우쳐서 병행을 해야 돼요. 정말 대학 들어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2점 초반인 학생들이 서성안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전교 5등도 아니잖아, 이 친구들은. 근데 이 점수를 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장을 하시는 것들이 각종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뭘 주장을 하죠? 이제 정시에서도 자꾸 내신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자, 몇 개의 대학을 일단 써놨는데요. 서울대는 이미 2023학년도부터 반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속으시면 안 될 게 정성평가. 정성평가. 그것도 100점 만점에 5점을 평가하죠. 이 중에서 80점이 수능이에요. 15점은 그냥 거저주는 점수죠. 이 5점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에 올인을 한다. 수능 점수는 안 나오죠.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고려대. 자, 올해 최초로 시행을 했죠. 정시에서 내신을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냐? 원래 정시에서 뽑던 인원이 있어요. 전체 인원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내신을 포함하는 전형이고 이 인원들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수능 100%라는 거죠. 수능 100% 전형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부터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내신을. 그래서 아직은 아주 정확한 거는 안 나왔는데 얼추 고대연대가 좀 약간 같이 가잖아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신을 무조건 넣는다 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능 점수가 퍼센트가 정시이기 때문에 훨씬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점 만점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대가 지금 800점이 수능이고 200점이 내신인데 이 내신 점수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신만 공부해가지고는 결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자, 한양대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수능 100% 전형에 내신을 넣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 근데 아직 좀 어중간한 표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고려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시에서 내신이 살짝 들어가는 게 정량평가죠.
이거를 절충을 해서 뭔가 섞어서 뭘 할 것 같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역시 당연히 수능이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 고1, 현 고2 학생들 중에서 특히 현 고2 내신 성적이 2점대, 3점대, 4점대예요. 그럼 빨리 정시로 돌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세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학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현 중3은 입시 제도가 바뀌죠. 과목들도 좀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뀌죠. 그리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내신에 지금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정시입니다. 결국은 정시입니다. 내신만 가지고는 이게 5등급제로 바꿨을 때 변별력이 너무나 줄어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점수 반영을 할지는 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결국은 수시 제도 말고요. 정시 제도는 계속 존재를 할 거고 결국은 이 정시에서 이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쭉 열심히 해왔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더 열심히 지도하는 주식회사 반노익 학원이 될 거고요. 제가 이어서 계속 지금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어떤 과목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영상들도 좀 더 클릭해서 보시고 반노익 학원에서 한번 아이들을 대학생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는 해냅니다. 제가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반드시 해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큰애를 정시로 서울대를 보냈고요. 죄송합니다. 둘째는 정시로 고대를 보냈죠. 둘째는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서울대를 좀 더 준비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 아이의 꿈의 무게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이유는 없고 정시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신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마다 내신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나오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무조건 해야 돼. 너 내신 안 나왔어. 더 열심히 해서 내신 점수를 올려야 돼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공을 했고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중3인데 성공을 할 겁니다. 아이의 성향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은 정시 쪽에 가깝지 않나 아이 성향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노하우와 아이들을 키웠던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저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키웠던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라도 상담은 환영을 합니다. 연락처요? 연락처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제 연락처는 직통번호가 제일 좋겠죠. 자,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뒤에 이어서 영상들도 보시면서 학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